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친정에 험담을 하는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둔 어느 한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좋은 이야기도 반복해서 들으면 듣기 싫은 법인데 이 집 며느리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과연 어떤 이유로 친정 험담을 한 건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주부입니다. 남편에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를 당하는 것도 아닌 그저 일반적인 주부였지요. 여느 시댁들이 다 그러하듯 가끔 제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긴 했었는데 처음엔 감당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어느 정도 저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 이제는 요리조리 피할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에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는데 마치 때로 달라붙어 험담을 하는데 참 이 사람들은 나를 식구로 생각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등감도 정도가 있어야지 참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지집 식구 아니라고 해도 어쩜 그렇게 고소할 수가 있는 건지 역시 시자는 시자인가 봅니다. 남편 바로 아래에 있는 아가씨는 아직 결혼을 못한 상태입니다. 잘났다고 해서 결혼을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가씨는 좀 뜬구름을 많이 잡는 편이었습니다. 남편감으로 쳐다본 나무들이 너무 위에만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외모부터 학력, 게다가 집안 경제력까지 아가씨는 따지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그 정도 수준에 다다른 사람이었느냐? 아가씨의 경우에는 그것도 아니면서 일종의 결혼으로 인해 팔자를 고쳐보겠다는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결혼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법인데 아가씨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난 꼭 좋은 집 시집갈 거야. 내가 공부는 좀 못했어도 눈치도 빠르고 워낙 애교도 많잖아. 시부모님들이 나를 예뻐하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지. 그리고 이 정도 외모면 충분하고. 암튼 다들 나한테 잘하라고. 나중에 사모님 소리 들을 사람이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부모님이 강남에 건물만 몇 채를 가지고 있대. 그래서 나 이 사람한테 올인할 생각이야. 제대로 팔자 고치고 훨훨 나는 내 인생을 살아봐야지. 곧 결혼이라도 할 것처럼 하더니 결국 그 남자와는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아가씨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하네요. 가지고 있다는 건물도 학력도 모두 말이지요. 아가씨는 몇 날 며칠을 울며 불며 죽겠다고 난리를 부렸고 당장 좋은 남자를 데려다 놓으라고 식구들에게 반협박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동생이 떠오르더라고요. 비교를 하고 싶진 않았지만 제 동생은 아가씨와 동갑이라서 어쩔 수 없이 식구들 입방아에 자주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 많은 남자를 찾아 헤매이는 아가씨와는 다르게 그 당시 동생은 지금 본인의 커리어를 쌓기 위해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본래는 중국으로 파견을 나갔다가 2년 만에 미국으로 파견을 다시 나가게 된 경우였지요. 아주 가끔 아가씨를 쳐다보며 시어머니는 제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동생은 어찌 지내고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동생의 근황을 이야기해 드리니 중국에서 일할 때와 미국에서 일할 때 반응이 썩 다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중국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땐 시어머니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그렇게 청결하지 못한 곳에서 고생이 많겠구나. 아무리 그래도 내 나라가 최고지. 괜히 결혼도 안 한 아가씨를 외국으로 돌리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법인데. 만나는 남자 있다고 나나니? 사돈 어른들 그렇게 안 봤는데 좀 개방적이시구나. 외국인도 괜찮다고 하시니?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요즘은 내 나라, 남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파견을 나갔다는 것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건데 동생은 지금 자기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더라고요. 만나는 남자는 없는 듯하고 결혼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남자면 외국인이든 뭔 상관이래요? 동생이 좋다면야 저희 식구들은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이윽고 미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시어머니는 한마디 하셨습니다. 혹시 까만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아가씨는 까르르 웃으며 사람 이름 모르는 것이라고 제게 동생 간수를 잘하라 훈계를 두더군요. 지금껏 누구보다 잘해온 동생이고 속 한번 썩이지 않은 동생이었는데
셈이 나면 셈이 난다고 할 것이지 왜 저런 막말을 하는 것인지. 그래봤자 본인들 얼굴에 침 뱉기인데 말이죠. 말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가만히 있으니 남편이 아가씨의 뒤통수를 때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구 이거사 너나 잘해. 우리 처제 너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저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야. 동갑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넌 뭐 느끼는 것도 없어? 맨날 결혼해서 팔자 고치려고 하는 너보다는 자기 인생 멋지게 꾸려가는 우리 처제가 1000배 만배 더 나아. 그리고 너 같은 줄 알아? 아마 남자를 데리고 와도 엄청 근사한 사람으로 데리고 올걸? 그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니까.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어머니도 얘랑 짝짝꿍해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봤자 어머니랑 얘만 손해예요. 샘나서 막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아 정말 여자들은 왜 그러냐? 제 편은 잘 들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간 아가씨의 행동으로 속이 많이 상했던 남편은 결국 시어머니와 아가씨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미안했는지 아가씨에게 기분 전환을 하라고 용돈을 건네긴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식구가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했으니까요. 이후 제 여동생은 미국에서 돌아왔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근무했던 동료였지요. 저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적지 않게 놀라신 듯 싶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아예 젬병이고 관심도 없는 줄 알았던 막내딸이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 놀라실 수밖에요. 그래도 반대하실 이유는 전혀 없었기에 그렇게 여동생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여동생의 결혼은 당연히 시댁에서도 화두에 올랐어요. 갑자기 한국에 나오자마자 결혼을 서두르는 것 보니 임신을 한 것이다. 혹은 그렇게 자기 커리어를 중요하다 했으면서 결국에 취직을 한 거려고 미국까지 다녀온 거 아니냐. 아가씨와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며 여동생의 결혼을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아프면 저럴까 싶어 그냥 무시를 했어요. 사실 그들 앞에서 제가 변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맞장구를 쳐주면 더 손뼉을 칠 것 같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일은 두고두고 제 여동생을 입방아에 오를 때마다 양념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잘 살 줄 알았던 여동생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듯 했어요. 부부가 워낙에 일 욕심이 많았고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이라 연애 때와는 다른 현실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슬슬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었죠. 또한 여동생은 시어머니를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것이라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좀 넘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동생 성격상 그게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문제도 아닌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발생하고를 반복했던 것 같더군요. 언니로서 그리고 먼저 결혼 생활을 해보았던 선배로 저는 여동생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조금만 서로 이해를 하고 배려하면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여동생의 문제는 실로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시댁의 전화 강요, 남편을 좀 더 챙겨달라는 당부, 그리고 여러 번 지속되는 제사 문제 등등.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지만 모든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일들이긴 했죠. 하지만 똑똑하다 못해 가끔 당돌해 보이기까지 하는 여동생은 그런 시댁의 행동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제부 역시 말이 안 통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을 하더군요. 언니,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난 동의를 할 수가 없어. 그냥 참아야 한다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도 그리고 어머니도 전혀 타협점이 보이질 않아. 그냥 내가 너무 대바라진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씌워주더라고. 물론 참으라고 억지로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안 사는 여자들이 어딨냐고. 아무리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졌다 해도 아직은 남자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여자라고 하시더라고. 하다못해 그 사람을 부른 호칭부터 내 카톡 상태 메시지까지 감시라는데 스토킹도 아니고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아. 살살 웃으면서 교양 있는 목소리로 나한테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게 더 소름 끼쳐. 내가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거야? 내가 이상한 사람이냐고. 결국 여동생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과정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온 여동생을 매일같이 제부는 찾아왔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100번, 1000번 사죄한다, 앞으로 좀 더 헤아리며 살겠다 다짐을 했지만 이미 돌아선 여동생의 마음을 잡을 순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여동생의 성격을 잘 아셨기에 제부에게 이번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고 미안하다 하시며 정리를 하자 말씀을 하셨죠. 여동생은 한동안 친정에서 지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식구들은 바늘 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안해했었지만 오직 여동생만 꿋꿋한 것 같았어요. 아마 지 성격이 있어서 식구들이라고 해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더 강한 척을 했던 거였겠지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강한 척이라도 해주니 그래도 한시름 놓겠더라고요. 한 번도 실패를 하지 않았던 여동생이었는데 이런 일로 주저앉게 될까봐 온 식구들이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동생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으니 다른 곳에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가씨와 시어머니였었죠. 아가씨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고소하다는 듯 비웃으며 여동생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동생 일은 제 일이나 다름없는데 분명히 제가 속상해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도대체 왜 계속해서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볼 때마다 여동생을 깔아뭉개는데 열등감이 쩔어도 너무 쩔어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 동생은 이제 인생 완전 끝났네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면 뭐예요?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붙었는데 막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죠. 아마 세상이 지옥일 거예요. 안 그래요? 어머, 언니 얼굴도 이제 보니까 엄청 상했구나. 에휴, 식구들 마음 고생이나 시키고 언니 동생 그렇게 안 봤는데 결국엔 일을 치고 마네요. 하긴 원래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번 사고 치면 크게 친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동생이 딱 그 짝이죠 뭐. 암튼 이제 남자도 못 만나고 결혼도 못하고 언니 동생 너무 불쌍하다. 내가 다 마음이 좋지를 못하네요.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제 여동생 성격을 짚고 넘어가시더군요. 여자가 너무 똑똑해도 탈이 나는 법이라고요. 본인이 들었을 때는 충분히 있을 법한 시댁인데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서 이혼까지 하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아가씨를 가리키며 적당한 수준으로 커져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절대로 제 동생처럼 될 일은 없으니 걱정 말라고까지 하셨죠. 그러게 너무 서둘러 결혼을 한다 싶었다. 그래서 너도 그때 왜 이렇게 결혼 서두르는 거냐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 말 안 했었던 거구나. 너도 이렇게 될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지? 물론 사돈 생각에는 적당하다 생각했겠지.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적당한 사람 만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니? 여자가 좀 착착 감기는 맛도 있고 시댁 어른들한테 아양도 좀 떨고 싫어도 좋은 척하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사돈은 일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좀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생기긴 했잖니. 그러니까 남자가 질렸겠지. 세상 남자들 보는 눈이 이렇게 없어서야. 우리 딸이야말로 애교쟁이에 귀염둥이에 남자 뒷바라지 철저하게 잘할 것이고 또한 시부모님 잘 모셔서 사랑만 받을 상인데 이런 애를 두고 그렇게 차가운 여자들한테 넘어가는지. 이혼한 여자? 분명 세상 사람들 다 색안경 끼고 볼 것이야.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해도 이혼이라는 것은 남자보단 여자한테 더 흠이 되는 법이니까. 절대로 재혼 생각은 말라고 해라. 그러다가 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사돈 성격의 여자들은 혼자 살아야 하는 법이야. 아무렴 그렇고 말고. 옆에서 짹짹대는 소리로 제게 들떠서 이야기하시는데 시어머니나 아가씨의 인성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불행이 자기들의 행복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대는데 참 사람들이 어쩜 저렇게 못났나 싶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시하는 것이 상책이었고 제가 나서서 대거리를 해봤자 그들은 멈출 마음도 없었을 것이고 제 말꼬투리를 잡고 또 늘어질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아가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그러더군요. 엄마가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이혼한 여자들이 남자를 또 얼마나 잘 홀리는데. 그래서 나처럼 선하고 깨끗한 여자들이 만날 남자들이 점점 더 없어진다고. 완전 양심이 없는 여자들인 거지. 이혼한 주제에 이혼한 남자 만나는 게 아니라 꼭 총각들을 만나려고 하더라고. 완전 짜증나는 일이야.
그동안 아가씨란 사람을 철이 없다 못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매일 같은 부류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상상하고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그런 철부지 어린 여자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가씨는 철이 없고 순수한 사람이 아니라 남이 잘 되는 일에는 배알이 꼴리는 사람이었고, 남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박장대소를 하며 손뼉을 쳐대는 그런 못돼 먹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런 걸 지금까지 아가씨라고 생각하며 대접을 했다 생각하니 제 분통이 다 터지더라고요. 어머니는 아가씨가 너무 걱정이 많은가 봐요. 제 동생 이혼했다는 사실이요. 매일같이 저만 보면 제 동생 염려되는 말만 하시니 제가 다 고맙네요. 그런데 걱정 그만하셔도 되고 이야기 그만하셔도 돼요. 애 성격이 지독할 정도로 독한 편이라서 자기가 이혼한 사실도 잊은 것 같더라고요. 가끔 결혼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 글쎄 아직도 제부가 여동생을 잊지 못하고 매일같이 찾아온다니까요. 제발 해달란 대로 다 해줄 테니 다시 시작해보자고요. 시어머니까지 찾아와요. 아가씨 말대로 제 여동생이 인기가 좀 있는 편이긴 한가 봐요. 사실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이 없긴 하잖아요. 인물이면 인물, 학력이면 학력, 직업이면 직업. 제부도 놓치고 나니까 이런 여자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든 거죠. 저는 사실 제 여동생 성격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머니 말씀처럼 여자가 좀 백치미도 있고 애교도 있어야 하는데, 너무 완벽하기만 하니까 좀 서툰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결혼을 다시 하든 남자를 다시 만나든 그건 동생이 알아서 할 일이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원래 잘했던 애였으니까 앞으로 잘 극복하고 잘 하리라 그냥 믿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 동생 이야기는 그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어머니나 아가씨가 참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 동생은 어머니나 아가씨한테 관심이 1도 없거든요. 생전가에 어머니 이야기나 아가씨 이야기하는 법이 없는데 애가 좀 그래요. 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아마 제 여동생은 길거리에서 아가씨 만나도 못 알아볼걸요? 머리채라도 잡고 인연전연하고 싶었지만 체면상 그럴 순 없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유치한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았고요. 최대한 비꼬듯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알아들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당분간 시댁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나 아가씨에게 악을 쓰며 말하지 못했던 것을 남편에게 다 쏟아내었네요. 남편 이야기를 듣고 조금 진정이 되긴 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 하더군요. 아가씨가 제 여동생을 매우 부러워했었는데 아마 그래서 더 심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말이죠. 못난 동생이고 어차피 처제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있는 아이니 개념치 말아달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반드시 따끔하게 이야기를 할 테니 마음을 풀어달라 하더군요. 시어머니 또한 정지되지 않은 상태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거 한두 번이냐고.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제 성격만 더 더러워지고 제 머리만 더 복잡해지는 것이라고. 지금까지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잘 지냈던 사람이 친정 일이다 보니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했습니다. 내가 다 이야기할게. 그리고 당분간 집에 가지 마. 어머니나 동생 원래 철 없잖아. 그런데 참 왜 그러냐. 내가 다 창피하다. 본인들 얼굴에 침 뱉는 격인 걸 몰라서 그러는 건가? 내가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해서 다신 처제 첫자도 꺼내지 못하게 할 테니까 당신이 한 번만 이해해줘라. 나 이번 처제 일로 당신한테 느낀 게 많았어. 처제 성격이나 당신 성격이나 거기서 거기일 텐데 당신은 묵묵히 견뎌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잖아. 이제 보니 우리 집도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를 시켰던 거더라고. 암튼 참 고마워. 앞으로 내가 잘하도록 할게. 그리고 처제는 잘 이겨낼 거야. 우리가 따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당신이 가장 잘 알잖아. 무슨 바람이 들어서는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살짝 풀리긴 했네요. 그리고 역시 제 여동생은 저희가 따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입장에서도 형부이다 보니 신경이 쓰여 괜찮냐고 문자를 한번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랬다 하더군요. 이 또한 지나가겠죠.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편들어주는 남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어쩜 저렇게 대처할 수가 있는 건지. 원래 다 이렇진 않겠지만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시자는 어쩔 수 없이 시자라고요. 본인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나면 트집 잡기 바쁘고 본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못나면 흠잡기 바쁜 그런 사람들 말이죠.
언제쯤 그 못난 마음을 너그럽게 쓸지 참 불쌍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